이른바 세비 반띵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고 간 돈에 대해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 지난달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명태균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예, 바로 좀 패널들께 여쭤보죠. 조기현 의원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징역 5년이 구형이 됐었는데 오늘 무죄가 나왔습니다. 물론 명태균 씨는 증거 은닉교사는 유죄가 나왔지만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에만 국한해서 볼게요. 예상하셨습니까? 무죄?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아 예. 이미 이 관련된 내용들은 2024년부터 해서 관련 녹취록이라든가 행위, 거래된 내용들,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와의 대화 내용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정치자금법의 불법 수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을 하지 못했고요. 만약 저게 무죄라고 하면 당장 당면한 지방선거에서 온갖 탈법과 불법이 난무해도 규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존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이번 창원지법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민주당에서는 평가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입증이 되려면 몇 가지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느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녹취 나왔습니다. 그 전화 앞에 경선 때부터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는 했을지라도 그것이 윤상현 의원 본인부터도 사실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입증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이 돈 문제로 인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어떤 공천 여부를 이야기했느냐. 그게 아니고 아까 녹취에 있는 것처럼 본인은 일단은 명태균하고 관계없이 김영선 전 의원이 경선 때부터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한 것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지금 명태균 씨 간의 이 돈 관계가 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금 입증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인 것이죠. 거기다가 또 이런 어떤 그동안에 돈 어떤 거래다가 대여금이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법원에서는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정치 자금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오늘 창원지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들에게도 또 꽤 많은 말을 했는데요. 무죄를 확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에는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그 사법부의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혹시 선고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결과요? 그 1년 전 얘기한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저는. 네네. 틀린 게 있어요? 네. 그럼 무죄. 아니, 틀린 게 예상하시는 없잖아요. 거예요? 틀린 게 없잖아. 네, 그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도 무죄. 증거인이 교사. 그거는 내가 증거를 갖다 주려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죄라고. 거기 있는 거를 증거를 포렌식에서 검찰에다가 제출했는데. 예, 나머지 두 분께도 여쭐게요. 김영남 의원님. 네. 그동안 보도로도 많이 공개가 됐던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 이런 걸 볼 때 이번 1심 판결이 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고 이제 대신 공천을 줬다고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당시 우인성 재판부하고 비슷한 논리로 또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예. 이게 공관위에서 결정한 거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니 그러면 방금 전 들은 녹취 파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공관위에서 왜 윤석열 당선자한테 그걸 갖고 와요? 녹취파일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공관위에서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렇잖아요. 예. 아니 공식적으로는 당선인이 무슨 공천에 관여할 권한이 있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또 무죄난 부분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한테 각 1억 2천만 원씩 합계 2억 4천만 원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무죄가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제 장동혁 대표 국회 연설에서도 민주당의 지금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공천 헌금에 대해서 특검하자면서요. 그러면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출마 희망자 간에 오고 간 1억은 유죄고, 국민의힘 지방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1억 2천씩 2억 4천 받은 건 무죄가 맞아요? 이게 무죄면 그것도 무죄지. 예. 그러면 무죄가 뻔한 사건을 왜 특검하자고 국힘은 주장을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예. 정광재 의원님. 뭐 그거는 이제 영향력 행사가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날지는 몰랐습니다만 이 법원 판결을 갖고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법리와 양심, 그 법리는 사실과 증거,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정치자금 수수 목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것이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것에 대한 급여 명목이라고 본 것이고요. 채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채무를 빨리 변제하라는 명태균 씨의 녹취가 여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법원이 충분히 들여다봤을 거고요. 정치자금법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와서 항소심에서 더 따져볼 문제이지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몰아가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 2명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은 부분까지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두 사람,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 두 사람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도 연루가 되어 있죠. 지난달 김건희 씨 1심에서 재판부가요. 명 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명태균이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과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P&R 사이에 여론조사 관련하여 계약서 등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물론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바로 방금 봤던 그 김건희 씨 1심 선고 같은 판단이 오늘 재판부에도 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해도 된가요? 그 정치자금의 성격이라든가 사전에 뭐 승인, 지시 여부 이런 데 판단은 동일하게 사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본 부분.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통상의 P&R이 했던 것을 그냥 준 것이고, 그 지난번에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전속적 기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그게 재산상 이익으로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논리인데요. 본질적으로는 이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판단은 이번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정치 자금이 의미와 관련해서 정치활동과 관련된 용역 서비스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정치 자금으로 봅니다. 꼭 돈 봉투에 돈 갖다 주는 것만 정치 자금으로 보지 않거든요.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건수에 대해서와 관련해서 보통 수회를 할 경우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고 그거에 기초해서 선거 전략을 짜고 선거 기획을 하고 당내 어떤 여론 조정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비용이고요. 그러한 비용은 정치 자금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판례와 다 배치되는 결정을 창원지법하고 중앙지법이 한 것이어서요.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 대표적으로 똑같이 개혁 체결 안 했다고 하는데
불법이니까 계약 체결을 안 한 거죠. 계약 체결을 했으면 정상적인 정치자금 집행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 여론조사를 주고 그에 대한 대가관계가 요구됐고 그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는 것이 당연하죠. 불법의 증거가 돼야 되는 내용들을 오히려 적법과 무죄의 증거로 썼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관련해서 계속 뭐 정치권에서도 좀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정치 자금 논란, 민주당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쪼개야 티가 안 난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이 김경 전 시의원 측에 쪼개기 후원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다. 이런 경찰 진술이 나왔다는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큰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또 김경 시의원 쪽에서 강선우 의원 쪽으로 가면 너무 티나니까 나눠서 좀 천천히 달라. 뭐 이런 겁니다. 정광지 의원님. 예. 강선우 의원은 이거 제대로 조사해달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기발하죠. 방식만 놓고 보면. 강선우 의원은 근데 지금까지 말을 해놓은 게 거짓으로 판명난 게 너무나 많잖아요. 1억 받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뭐 녹취와 관련해서 또 남모국장의 증언 또는 김경시 의원이 얘기한 것을 통해서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이제 다 알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기발한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1억 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예. 돌려준 후에는 합법적으로 가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낸 거고 그것이 뭐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경찰 수사 결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 지금 그 강선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또 다시 뭐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김경시 의원 측은 강 의원이 요구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 뭐 의견이 배치되고요. 그러면 수사에서도 강 의원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그 뇌물이 됐던 불법 정치 자금이 됐던 예. 그게 오구 관계 확인되면 죄의 성립은 인정됩니다만 다만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하거나 요구를 했느냐 이거는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다 예. 적극적으로 범죄를 제의한 사람이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경 전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 측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주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은 뭐 방금 이야기가 나온 대로 처음에는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뭐 최근에는 입장이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모르겠어요. 이제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받은 거라는 취지인지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각자 입장에서 본인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정강지 의원 약간 언급한 대로 오늘 경찰이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뇌물 협의는 적용을 안 했고요. 배임 수재와 증제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당무라서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경찰은 지금까지 뭐 정언이라든지 증거를 충분히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이제 강선우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 구속영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뭐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뭐 돈 받은 것도 뭐 아니다고 이야기했다가 또 페이스북에 내가 그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제 공관위에 가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뭐 거의 뭐 필사적으로 김경시 의원을 공천해야 된다고 공관위에 이야기했다는 것이 또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뭐 페이스북에 한 이 설명이 도저히 좀 납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이 경찰에 의해서 명명백백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예. 이렇게 해당 당사자에게 돈을 주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지금 명태균 씨가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예비 출마자들하고 돈을 뭐 오가고 다시 뭐 돌려줬다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는 것은 예.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러니까
강선 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돈을 받으면 당연히 뇌물죄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경찰은 공무원이 본연의 직무가 아닌 당의 그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 이른바 직무 관련성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요거는 최종적으로 글쎄요 뇌물의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오늘 컬링 경기 중계가 있어서요. 조금 평소보다 일찍 끝내야 됩니다. 정확히 김용남 의원이 끝내주셨네요. 네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